너무 소문이 많아요. 그냥 올렸다가 순위가 안 좋으면 삭제했다 다시 올리면은 순위가 또 올라가더라. 일단 저희가 이때까지 하면서 제일 느꼈던 거는 안녕하세요. 조선청년입니다. 지난 화에 이어서 오늘도 구독자 한 분을 모시고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 지난번에도 서울에서 내려오신 분들이었는데 감사하게도 먼 길을 찾아서 저희를 뵈러 오신다니까 이 Q&A를 통해서 얻어가는 게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 소개를 간단하게 먼저 한 번만 해주시죠. 저는 스마트 스토어 현재 2달 정도 운영 중인 대학교 4학년 네. 김성준이라고 합니다. 실명을 거론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네. 그럼 지금 대학생이면서 이제 쇼핑몰도 같이 경험하고 있는. 네, 맞습니다. 대학생이면은 사실 뭐 시험도 봐야 되고, 네. 아까 저희가 잠깐 개인적인 얘기를 나눴을 때 실습도 하셔야 된다고 들었는데 그럼에도 좀 괜찮은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병행을 하시는 데 있어서. 일단 실습 같은 경우에 체육 쪽인데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되긴 해서 이제 그렇게까지 막 준비는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일단 비대면이기 때문에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바로 질문을 넘어가 볼까요? 네. 제가 제 상품 중에 하나가 남자 라이더 자켓 그리고 오버핏 라이더 자켓 이런 키워드에 네네. 구매가 3개쯤부터 1페이지에 들어왔었는데 어떤 이유로 들어오게 됐었는지 잘 모르겠어서 1페이지에 올라가고 뭐 순위가 올라가는 데는 진짜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제일 기본이 되는 거는 지난 편에서도 말했었지만 상품이 좋아야 하고 가격이 좋아야 하고 상세 페이지랑 사진이 좋아야 하고, 이 기본적인 게 갖춰졌을 때 이제 순위에 올라갈 수 있는데, 저희가 아까 한번 봤었잖아요. 네.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조금 순위를 올려주는 게 없지 않아 있어요. 네이버에서 스마트 스토어를 할 때. 그래서 그런 영향을 없지 않아 받은 것도 있는 것 같고, 보니까 가격대도 뭐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사진이랑 상세 페이지 구성도 나름 잘 하셨기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광고 돌릴 때 네. 제가 남자 라이더 자켓을 잘 되길래 이제 한번 네. 돌려봤어요. 10,000원 정도 네. 실험으로. 그 키워드가 하나가 되게 블루 키워드여서 그걸 노출명으로 썼는데 노출 제 키워드로 이제 확인해 보니까 엉뚱한 키워드만 노출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그 남자 봄 아우터라는 거기에다가 하고 싶어서 네. 광고를 돌려봤는데 네. 정작 남자 봄 아우터에서는 이제 그 광고가 안 되는 거예요. 상품명을 남자 봄 아우터라고 하고 상품을 등록하고 광고를 돌렸는데, 남자 봄 아우터라는 키워드로는 광고가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노출이 아예 키워드에서- 없었나요? 네, 아예 없었던 것 같아요. 혹시 그럼 상품명을 남자 봄 아우터 딱 이 6글자로 하셨어요? 아니면 뒤에 뭘 더 그러고서 더 붙이기도 하든가 아니면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느낌으로 하긴 했는데 만약에 뒤에 상품명이 뭔가 더 긴 게 있다거나 그러면은 어쨌든 네이버 광고에서는 상품을 광고로 돌려줄 때 상품명이랑 그 밑에 이제 달려있는 태그나 뭐 아니면은 상품 속성 체크하는 거 있잖아. 네, 그거를 기반으로 광고 키워드를 뽑아주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게 광고 로직이 내 사진을 보고 라이더 자켓인지 뭐 싱글 자켓인지 이런 걸 판매를 못 하잖아요. 얘네 시스템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올려놓은 이제 키워드 같은 걸로 조합을 해서 광고를 비추는 원리인데, 저희가 예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이제 광고에 진짜 내 비추고 싶은 키워드만 조합해서 상품명을 짓거든요. 그렇게 해서 광고를 태우면 실제로 거의 그런 키워드만 노출이 돼요. 남자 라이더 자켓이면 진짜 남자 오피ል 라이더 자켓 끝.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저는 좀 여러 가지 되게 많이 넣긴 했거든요. 그 40자 정도. 그래서 안 그러면은 되는구나. 제가 생각하는 게 그래? 맞는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안 된 것 같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한도가 약간 네. 추가되는 그런. 근데 만약에 쿠팡에서 그렇게 했으면은, 쿠팡은 조금 스마트 타겟팅을 엄청 광범위하게 잡아줘요. 뭐 내가 라이더 자켓을 했는데 스웨이드 자켓도 잡아주고 뭐 벨벳 자켓도 잡아주고 막 진짜 이상한 키워드도 다 잡아주는데, 네이버는 딱 그것만 잡아주거든요. 많이 광범위하지 않게 잡아주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너무 상품명이 길어서 내가 의도하고자 하는 키워드에 노출이 되지 않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인스타그램이랑 페이스북 광고를 상품 30개 정도 이제 올린 후에 시험 삼아서 5만 원씩 써볼까 했었는데 그 영상에서 이제 비추하신다고 해서 그 왜 안 좋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듣고 싶습니다. 전제 조건이 일단 인플루언서인 건가요? 본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팔로워가 그냥 네 일단 패션 인플루언서로 하고 있기는 합니다. 내 피드를 진짜로 받아보는 사람이 몇 명 정도 있는지. 이런 진성 팔로우는 그렇게 막 많이는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606? 그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인스타나 페이스북 광고를 하지 말라고 한 첫 번째 이유가 일단은 인플루언서가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이 광고를 해봤자 크게 효과를 많이 볼 수가 없어요. SNS로는. 어쨌든 SNS로 광고를 시켜서 내 오픈마켓에서 구매를 일으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SNS에서 타겟팅으로 잡는 고객층들이랑 네이버나 쿠팡 같은 오픈마켓에서 타겟팅으로 잡는 고객층들이랑 타겟층이 달라요. 쉽게 생각하면 오픈마켓에서는 조금 더 싸고 그냥 옷이 어떻게 생겼고 그런 걸 중요한 사람들이 많고 SNS 광고는 이 사람의 감성, 이 사람의 무드, 이 사람의 코디를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픈마켓이랑 SNS 광고랑은 좀 반대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한 건데 본인이 만약에 인플루언서라면 자기 일을 좋아해주는 사람이 많고 자기의 피드나 분위기나 무드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많으면은 충분히 조금 해볼만 하다는 말이죠.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SNS에 광고를 요즘에도 스마트 스토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하거든요. 한 상품만 딱 집중해서 하기보다는 들어와서 내 몰 전체를 광고하는 느낌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내 스토어에 들어오면 상품이 깔린 게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돈이라면은 아예 상품 하나에 그냥 딱 실어주는 게 좀 더 빛을 보기가 쉽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 몰 전체를 파는 것보다는. 차라리 진짜 내 몰 전체에 대한 마케팅을 하려면은 그 몰에 올라가 있는 상품이 전부 진짜 딱 누가 봐도 나의 감성으로 채워져 있는 그런 거여야 되는데 그래서 약간 좀 상충되는 그런 게 있죠. 약간 자사몰이랑 스마트 스토어가 다른 거랑 그쵸. 그런 그렇죠. 그런 아, 느낌이죠. 네. 그 조총님이 영상에서 적어도 네. 밥을 먹으려면 1.6배 정도 마진 설정을 하라고 하셨어가지고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 이번에 어떤 상품의 1.6배시 단가가 29,000원인데 25,000원에 팔고 있는 제품을 봤어요. 그 다른 스토어에서. 똑같은 제품인데 네. 이렇게 낮춰서 팔면은 제가 이제 최저가로 뭐 경쟁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심리로 하는 건지가 궁금해요. 일단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상품을 미끼 상품으로 써서 고객들한테 내 스토어에 유입을 많이 시키겠다. 나는 이제 남는 게 없지만 그 사람들이 내 스토어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다른 상품들도 사게끔 하겠다라는 미끼 상품 전략일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그냥 모르는 거죠. 안 남는다는 걸. 뭐 세금이랑 수수료랑 떼고 하면은 안 남는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냥 최저가로 많이 팔면 매출이 많이 나고 그만큼 많이 남겠구나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아마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 대부분 아마 미끼 상품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혹시 미끼 상품이 내 스토어에 한두 개 찍은 있어야 유입이 될 수 있으니까. 1.6배라는 게 네. 제가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완전 고정이 아니에요. 무조건 모든 제품을 1.6배에 팔아야 된다는 건 아니고 단가가 좀 있는 뭐 아우터 같은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배수가 올라갈수록 이 금액이 확확 커지기 때문에 저희도 실제로 1.5배를 보는 경우도 있고 그거보다 더 높으면 뭐 한 1.45 막 이렇게 볼 때도 있고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서 단가가 엄청나게 낮은 제품이면은 뭐 2배 넘게 볼 때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좀 유동적인데 1.6배를 기준으로 움직인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제가 기존에 업로드했던 상품을 삭제해서 이제 상세 페이지를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네. 다시 업로드하는 것도 괜찮은 건지 궁금해요. 너무 소문이 많아요. 그냥 올렸다가 순위가 안 좋으면 삭제했다 다시 올리면은 순위가 또 올라가더라. 그런 말이 많은데 일단 저희가 이때까지 하면서 제일 느꼈던 거는 일단 올리고 나면 최대한 안 건드려야 되고 맞아. 그거 말고는 아 이거 맞네 하는 소문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일단 상세 페이지를 조금 건드리면은 네. 순위가 좀 내려가더라고요. 저희가 이때까지 한 데이터상으로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리뷰가 뭐 1000개, 2000개 쌓여있는 그 제품을 이길 만큼 순위가 올라갔나? 그것도 네, 저는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업로드했던 상품의 명칭도 그 수시로 네. 바꾸거나 지우면은 키워드 순위에 변동이 생기는지 궁금해요. 그것도 똑같은 이치죠. 이치죠. 네. 아, 최대한 안 최대한 건드리는 안 거. 건드리는. 네. 그리고 상세 페이지에는 이제 동영상이랑 GIF랑 그리고 사이즈가 이제 맞는 이미지 등이 있으면 노출을 최대한으로 더 시켜준다는데 스마트 스토어 중 좀 잘 된다 생각하는 곳을 보면은
동영상에는 GIF도 없고 그리고 네. 디테일 컷도 없고 뭐 음. 그런 경우도 봤었었는데 판매가 되게 잘 되는 거예요. 네. 스마트 스토어인데 그래서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서 지금 스마트 스토어의 역사를 음. 생각해 보면은 꽤 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성준님께서 보신 스토어는 이미 그 전부터 좀 더 오래 전부터 위쪽에 올라가 있었던 이미 스토어일 거예요. 1세대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미 자리가 잡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상품이 순위가 어느 정도 딱 돼 있기 때문에 계속 들어오는 유입도 있을 것이고 결제도 있을 것이고 한단 말이죠. 근데 확실히 뭐 동영상이나 GIF 넣으면은 노출을 더 시켜준다는 말은 맞아요. 근데 맞는데 이미 그렇게 지키고 있는 스토어들이 너무나 많고 사실 진짜 결정적으로 노출에 영향을 주는 거는 구매와 리뷰죠. 네. 기본적인 뭐 GIF를 넣는다고 해서 좀 더 많이 올라간다, 뭐 동영상이 많이 올라간다.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20페이지 바뀌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리뷰도 그 아직 많지 않은데 리뷰 네. 이벤트나 이런 거 열어도 괜찮은지. 당연하죠. 좋죠, 리뷰 이벤트. 네. 저희도 항상 열고 있어요, 리뷰 네. 이벤트. 근데 뭐 이게 구매가 많이 안 일어났는데도 이제 열면은 그래도 뭐 네. 자기가 진짜 미는 상품이 있다 이런 거에 밀어주는 게 좋긴 해요, 리뷰 같은 거. 일단 리뷰가 쌓여야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어떤 한 스토어에서 구매가 500인데 리뷰가 100개예요. 근데 어떤 한 스토어에는 구매가 200인데 리뷰가 한 150개예요. 그럼 순위가 리뷰가 더 많은 데가 더 높아요. 구매가 많은 것보다. 그래서 리뷰가 조금 큰 역할을 해요. 순위를 올리는 데 있어서. 그래서 잘 나가는 스토어들은 거의 다 리뷰 이벤트를 하죠. 그리고 그 이제 세금을 안 내면 나중에 세금 폭탄 맞는다고 들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폭탄이 되는 건지. 이제 저희가 물건을 사올 때 부가세를 내잖아요. 네. 이 부가세라는 게 내가 일으킨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이에요. 그래서 내가 10,000원짜리를 들고 가서 15,000원에 팔았으면 내가 일으킨 부가가치가 5,000원이죠. 네. 그러면 부가가치세는 이 5,000원에 대한 10%를 내는 거예요. 500원. 네. 근데 내가 만약에 처음에 이제 부가세를 아예 안 내고 그냥 10,000원짜리 상품을 가져와서 15,000원에 팔았다. 그러면은 국가가 봤을 때는 얘는 그냥 15,000원의 부가가치를 낸 셈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쌓이니까 내가 만약에 1년을 해서 1억을 물건을 떼어서 1억 5천에 팔았는데 내가 하나도 이 계산서를 안 받았어요. 이 네. 1억에 대한 거를 받으려면 10%를 더 내야 되는데 그 1,000만 원이 아까서 안 받았다. 그러면 국가가 봤을 때는 얘가 1년 동안 일으킨 부가가치가 1억 5천이 되는 거죠. 실제로 내가 번 부가가치는 5천만 원인데. 그래서 이게 세금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세금은 진짜 너무 자세하게 말하자면 너무 길어져서 혹시 영상이 있거든요. 2개 올려놓은 거. 네. 그거 보시면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간이가세자시고 네. 매출이 얼마 없을 때는 그렇게 신경은 안 쓰셔도 돼요. 그거하고 이제 그 쇼핑몰의 방향성이나 컨셉이 중요하기에 처음에 전문점으로 한 상품만 파는 것도 좋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가요? 한 상품만 판다는 게 뭐 라이더 자켓이면 라이더 자켓, 뭐 바지면 바지 그러니까 이런 식인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진짜 잘 나가는 쇼핑몰들 중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판매하는 데가 100군데 중에 한 군데도 있을까 말까 합니다. 컨셉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요즘 오픈마켓에 컨셉은 없어요. 있는 곳도 있지만 없는 곳이 더 많다. 왜냐하면 팔리는 걸 팔아야 돼요. 그 말이 뭐냐면은 소비자가 원하는 걸 팔아야 돼요. 근데 소비자가 원하는 게 내가 생각해놓은 컨셉일까? 이건 조금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네. 키워드랑 검색수랑 소비자가 어떤 거를 원하는지 보고 그거를 팔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구상해놓은 컨셉을 맞춰서 옷을 팔기는 힘들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 두 번째 구독자분과 만남을 통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어제 이제 뵀던 분들하고 질문의 종류라 해야 될까요? 이게 비슷한 듯 하면서도 또 다른 부분들도 있어가지고 저희도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마무리를 하고 이제 성중님과는 개인적으로 좀 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혹시 여기에서 다뤄드렸던 질문 외에도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메일을 주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달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